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해외 주재원의 세계를 쓴 장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해외에 계신 한 학부모님이 어느 카페에 올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살 아이는 첫 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적응을 워낙 잘하는 아이라 영어를 못해도 밝게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천천히 관찰하고 대화하던 중 소통으로 인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해외에서 적응 중인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책도 읽어주고 같이 단어 시험 받아쓰기 연습도 해보고 친구를 초대해서 놀게도 합니다만 저의 조바심일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학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주재원 자녀의 현지 적응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첫째, 영어 배우기. 둘째, 친구 사귀기. 그리고 셋째는 공부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이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해외에 가서 너무 큰 고생을 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친구를 사귀는 일이 가능하기나 할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교에서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 하던 아이였는데 해외에 가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첫 해외 근무를 앞둔 거의 모든 학부모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주재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어 배우기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둘째 아이가 투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국제학교에 처음 갔던 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영어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딸이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아내는 아이를 붙들고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시 우리 딸아이의 대답을 가지고 제가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면서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쉬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딸이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꼭 한국 아이처럼 생긴 동양 아이가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슬금슬금 그 옆으로 접근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용기를 내서 코리안? 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쳐다보더니 마치 화난 애처럼 What? 이라고 쏘아붙이더랍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는 일본 아이였습니다. 이 말에 놀란 우리 딸은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 후 쉬는 시간에 어떤 아이가 우리 딸에게 다가오더니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는 우리 딸아이는 며칠 전 그 일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다가온 아이에게 What? 이라고 쏘아붙였더니 그 아이가 놀라서 저 멀리 가버리더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부부는 배꼽이 빠지라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 아이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웁니다. 학교 생활 자체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어른처럼 영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애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할 뿐이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가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내가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영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걱정은 어른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걱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이런 태도는 아이가 현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물론이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 없다. 다른 아이들도 다 겪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가 기죽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첫 6개월은 아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기초적인 단어를 익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간단한 의사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친구들과 노는데도 지장이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1년 정도가 되면 친구들과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까지 발전합니다. 만약 집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아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6개월마다 아이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어를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아이의 영어 실력은 해외 생활 1년보다는 1년 6개월이 훨씬 낮고 1년 6개월보다는 2년 된 아이의 영어 실력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3, 4년을 지내고 나면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만 영어를 익힌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영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영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 과도한 걱정보다는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거리인 친구 사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도착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영어가 서툴거나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소통에 있어서 언어인 영어가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어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어보다도 놀이와 운동을 통해서 친해지게 되는데 놀이와 운동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난치고 놀 수 있으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이는 영어 단어에 익숙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 지내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이의 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재워서 보내는 관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관행이죠. 이를 영어로는 슬립 오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친구로부터 슬립 오버에 초청받았다고 하게 되면 아이가 자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초대한 친구가 누구인지,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또 어떤 분들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친구의 엄마와 통화를 한 후에 허락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초청했던 그 아이를 초청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슬립 오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친한 사이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 역시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이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청받게 되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초청을 받고도 가지 않게 되면 예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는 집에서 진행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냈던 프랑스 파리에서는 맥도날드 매장 일부를 예약해서 생일 파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햄버거 값만 내면 매장에서 음식은 물론이고 파티 진행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당시 파리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좋아했고요. 생일 파티에 초청받아 갈 때는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책이나 아니면 간단한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아이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생일 파티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장소만 제공해 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놀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냥 지켜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그런 학부모들과 소통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민인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는 아이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가면 해외 공부에 그리고 또 국내에 복귀를 하면 국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재원 학부모 중에는 자녀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어를 잊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책을 잔뜩 가져가서는 아이에게 국어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학부모들이 귀국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국내에 오게 되면 이제는 해외에서 배운 영어를 까먹을까봐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이런 좋은 기회를 국어 걱정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오면 또 국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학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해외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수준이 국내 학교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나중에 귀국해서 수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을 때 별도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학 과외가 인기가 매우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한국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은데요. 이건 해외 학교에 적응한 것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귀국해서 6개월 정도면 국내 학교에 적응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공부도 웬만큼 다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해외에 있을 때 국내 공부보다는 영어는 물론이고 예체능 등 해외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이 공부에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초등학교 중저학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라면 대처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주재원 생활은 동반하는 자녀에게 걱정스러울 일보다는
기회가 될 일들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